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요. 종이봉지 공주입니다. 이제 여름이 한창이어서 날씨가 무척 무더운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부모님도 함께 집안에서 생활할 시간들이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책, 종이봉지 공주.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주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백설공주. 왕자가 찾아와서 백설공주를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공주하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궁 안에서 화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왕비,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이끌려가는 모습들이 이야기 속에서 많이 전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종이봉지 공주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글이고요. 마이클 미센코 그림입니다. 자, 그림에서 살펴보듯이요. 공주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공주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이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공주랍니다. 어때요? 많이 실망했나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멋진 장신구를 하면서 꼭 한껏 자랑을 뽐내는 그런 모습하고 조금 다르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공주예요. 공주는 성에 살았지요. 성에는 비싸고 좋은 옷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주는 로널드 왕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어느 날 무서운 용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용은 공주의 성을 부수고 뜨거운 불길을 내뿜어 공주의 옷을 몽땅 태워버렸답니다. 그리고요, 로널드 왕자를 잡아갔어요. 그러자 공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용이 옷을 몽땅 태워버려서 입을 것이 없었어요. 공주는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때 종이봉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공주는 종이봉지를 주워 입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왕자를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공주의 드레스가 타버렸고요. 겨우 종이봉지 하나로 걸치고 왕자를 구하러 길을 떠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공주는 용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공주는 용을 불러내었지만 용은 통째로 삼켜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내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공주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용을 감원 이설로 깨어내왔고 용을 제압하지요. 온갖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용을 지치게 하면서 용은 더 이상 공주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자 공주는 왕자가 있는 성 안에 들어와서 왕자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왕자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왕자가 하는 말은 엘리자베트, 너 꼴이 엉망이구나. 아이고 탔네야. 머리는 온통 후끄러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봉지나 걸치고 있네. 진짜 공주처럼 챙겨입고 다시 와. 하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결혼할 왕자를 구하러 왔는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공주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타박을 하는 것이요. 그때 공주는 넌 겉만 번지르는 껍데기야 하면서 공주는 자기 길을 떠난답니다. 자, 공주가 왕자를 구했지만 왕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주만의 길로 가면서 환호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에 보입니다. 자, 백설공주나 뻔한 공주 이야기는 아니지요. 자, 위기에 처한 공주를 왕자가 와서 구해주기보다는 종이공주 공주는 자기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왕자를 구해갑니다. 용에게 찾아가는 용기와 손까딱하지 않고 용을 지치게 만드는 지혜로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나요? 하지만 왕자의 태도에 왕자가 자기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공주의 모습을 보면서 공주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생각을 걷어내고 공주는 보다 더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왕자의 그 심한 말에 상처받지도 않고요. 자기 가치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책을 읽고 한번 책을 읽은 느낌을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냥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만들 때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사실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또 상상 질문, 내가 만약 누구였더라면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질문도 한 3개 정도씩 만들어 보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친구의 생각, 나의 생각을 이렇게 서로 공유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라면 공주는 용이 뿜어낸 불로 옷이 다 탔을 때 무엇을 입고 왕자를 구하러 갔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용을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질문도 해보고, 자, 또 상상 질문에서 용은 왜 왕자만 잡아갔을까요? 용은 왜 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이렇게 상상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용이라면 공주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내가 공주라면 이렇게 옷이 다 불탔는데 종이봉지를 걸치고 왕자를 구하러 갔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왕자라면 공주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왕자는 왜 공주에게 진짜 공주처럼 옷을 챙겨 입고 오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질문들을 먼저 나눠보면 이야기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본 다음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요, 이 장면이에요. 용이 불을 뿜어내서 공주의 성이 다 망가지고요. 공주가 드레스가 다 타서 이렇게 빨개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우 창피해요. 공주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팬티도 못 입었네요. 이럴 때 마음은 어땠나 하면서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 장면을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왕자가 공주가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옷이나 예쁘게 차려입고 와 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배은망덕해서 왕자가 미웠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정말 공주는 왕자의 사랑에 연연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왕자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왕자를 버리고 야호 하면서 뛰어가는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종이봉주에게 어울리는 성격을 한번 찾아보는 것. 위험에 처한 왕자를 구하러 가니까 아주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주하면 용감한 이미지하고 사실은 연결이 쉽지는 않죠. 근데 종이봉지에서 나오는 공주의 모습은 엄청 용감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용을 힘 빠지게 만드니까 어떤 친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용이랑 직접 정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용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묘안을
먼저 생각하고 용을 제압하는 모습이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용을 쓰러뜨리게 돼요. 기진맥진하게 하는 모습.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어른들이 흔히 그러긴 하는데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그 일을 실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힘을 많이 쏟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왕자를 구하러 온 공주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왕자는 공주에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자기를 구해준 공주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흉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왕자에게 일침을 가게 되죠. 왕자에게 겉만 번지르한 넌 껍데기 하면서 당당하게 왕자가 무엇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런 공주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이 뛰어나고 자존감이 높은 공주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왕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정당당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씩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공주라면 어떤 방법으로 용을 무찌를까요? 아이들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주저앉아서 울기보다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공주라면 어떤 방법으로 용을 무찌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보통 칼싸움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칼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활을 쏜다. 어떤 다른 무기를 쓴다. 또 콧구멍에다가 폭죽을 넣어서 터뜨리게 한다. 그래서 폭죽을 넣거나 그러면 콧구멍이 아주 매워서 눈물을 쏙 빼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용을 무찌를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아이다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부모님과 함께 용을 무찌르러 간다는 하는 친구도 있고요. 혼자 힘드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랑 함께 용을 어떻게 무찌를 건가 단합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 공주라면 어떤 방법으로 용을 무찌를까요? 자, 지금 공주처럼 씩씩하게 혼자 무찌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내면 더욱더 재미있겠죠? 왕자는 자기를 구하러 온 공주에게 꼴이 엉망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공주가 정말 종이봉투만 걸치고 거대한 용을 제압하면서 왕자를 구하러 천신만고 끝에 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용을 무찌르고 왕자를 구하러 가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왕자는 기껏 하는 소리가 자, 뭐도 아이고 내 꼴이 엉망이야 하면서 진짜 공주처럼 생겨있고 하죠. 이때 공주는 너는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 하면서 일침을 가하고 떠나게 된답니다. 내가 만약 공주라면 이때 왕자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요? 자, 어떤 친구들 왕자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를 구해주러 온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의 생각도 그렇거든요. 왕자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왕자는 자신을 잘 이해했다면 그때 공주에게 사과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해서 알아들을 정도의 처지가 되었는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공주처럼 일침을 가하고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너 같은 어떤 왕자는 난 싫어 하면서 공주가 정확하게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는 껍데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껍데기가 상징하는 것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네.
별로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중요한데 껍데기, 겉모습에 중요한 너는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해주고 왕자를 자각시킬 건지, 왕자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줄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주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무엇인가 도움이 청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왕자는 공주 보고 꼴이 흉측하다, 공주처럼 생겨있거와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왕자가 생각하는 거는 거치장,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거를 소중히 한다고 생각해요. 왕자가 정말 공주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정말 멋진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 생각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공주는 이 겉만 중요시하는 그 껍데기만 중요시하는 왕자를 버리고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보통 친구들 이야기 속에는 가족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울타리가 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서 소중히 여긴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을 많이 가지건 재산이 많건 돈이 많건을 떠나서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른들과 이야기 나누면 정말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의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용기,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공주는 왕자에게 겉만 번지르르 한 껍데기야 하면서 왕자의 곁을 떠나는데요. 자,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왕자와 공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을까요? 어떤 친구는 왕자는 공주가 다 떠난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자기를 구하러 온 공주를 다시 한번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공주를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공주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왕자를 버렸기 때문에 공주하고 진심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왕자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 있고 다시 왕자가 찾아와서 공주에게 자신의 속마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떤 왕자와 공주가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이라서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소리들이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조금은 어수선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이봉지 공주를 읽고 많은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블로그에 있는 학습지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글쓰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